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유재석입니다. 먼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대신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conflict of interest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두 스철리스 밸브 모두 프록서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타비가 유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수술과 타비를 비교한다는 거는 경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타비는 경피적 시술이고 수술은 아무리 심플하고 간단하더라도 결국은 가슴을 열고 CPB를 돌리고 심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둘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로우 리스크 환자에까지도 타비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고 그 초기 결과가 수술에 비해서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서 서전 입장에서 서지컬 AVR이 남은 유일한 장점은 아마 입증된 롱텀 듀어러빌리티가 좋다는 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전들은 AVR을 당연히 좀 더 레스 인베이시브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미니 소라코토미 그리고 어퍼 스테노토미 같은 그런 미니멀 인베이시브 방법들에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이렇게 스터넘을 열지 않는다고 모두가 다 미니멀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라코토미도 있기 때문에 미니멀 인베이시브의 단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짓는 중요한 기준은 이렇게 손이 들어가느냐, 손이 들어가지 않느냐입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걸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니멀 인베이시브 카디악 서저리라고 부르고,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긴 인스트루먼트가 필요하고, 센트럴 캐뉼레이션이 아닌 프리페럴 캐뉼레이션을 통한 그런 CPB 스트래티지가 필요합니다. 미니 소라코토미 중에서도 이렇게 스코프만 보고 하는 건 토탈리 엔도스코픽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파셜 스토노토미는 이렇게 어퍼나 로어 파셜 스토노토미라고 수술을 하는 것인데 테크니컬리 좀 쉬운 편이고 언제든지 풀 스토노토미로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그리고 스페셜한 인스트루먼트나 CPB 스트래티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미용적인 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위쪽으로 이시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사실 풀스토노토미와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렇게 라이트 안테리어 토라코토미 어프로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셜 스토노토미도 어차피 스터넘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본 블리딩이나 레디아스나이티스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카디악 서저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데, 과거에는 이런 세이프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실 이 세이프티 이슈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없습니다. 이런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미용적인 부분이나 리커버리가 빠르다는 점, 이런 것들 외에 저는 사실 이렇게 환자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얼리 샤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액티브한 피지컬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라코토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이 환자는 제가 이 토탈리 엔도스코픽 미니 소라코토미로 마이트럴 리페어를 시행했던 환자고, 수술 후 2주째 골프를 쳐서 17일째 필드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이 영상을 편집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환자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스토노토미였으면 이 액티브한 어퍼바디 무브먼트가 필요한 이 골프는 사실 3, 4개월이 지나도 불가능했을 텐데 미니 소라코토미에서 가능할 것 같고, 이 골프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미니 소라코토미가 훨씬 스터넘을 여는 것보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AVR을 이렇게 라이트 안테리어 소라코토미, RAT라고 불리는 RAT 어프로치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테크니컬리 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선뜻 시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제가 아마 2016년 정도에 처음 했던 RAT 케이스인데 시비어 AS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타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MRSA 인펙션 때문에 스터넘을 열기가 불가능한 환자여서 RAT를 시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RAT ABR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올타가 비교적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야 되고 알파 앵글이라고 불리는 이 애뉴러스 각도가 45도 정도 되어야 한다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환자의 CT를 보면 오히려 루트가 스터넘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 라이트 안테리어 서라코토미 어프로치로 굉장히 깊고 어둡고 멀어서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컨벤셔널 프로세시스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스철리스트 아오틱 밸브를 이용해서 스철리스트 ABR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제 스철리스트 ABR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RAT 어프로치를 했고 저는 훨씬 페인이 덜하고 본 블리딩이 적고 호스피탈 적어서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RAT ABR을 하는 스텝은 다음과 같은데 이 영상에서는 그냥 컨벤셔널 밸브를 이용해서 RAT ABR을 시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밸브 수처나 타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직접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스철리스를 사용한다면 이런 불편함을 훨씬 더 해소를 해서 수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건 펄시발이라는 스철리스 셀프 익스텐딩 그런 스철리스 밸브인데 이렇게 컬랩싱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병원에서 500케이스의 AVR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 바이커스피드 밸브는 한 20%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미니멀 인베이티브 AVR은 한 2015년,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24.3%가 믹스 AVR이었습니다. 그중 초기에는 파셜 스토노토미를 시작을 했었고 아까 보여드린 그 환자 이후부터는 RAT 어프로치를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84케이스의 RAT ABR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73명은 스철리스, 11명은 컨벤셔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RAT 스철리스 ABR을 한 이니셜 40케이스 환자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해보았었는데요. 환자군은 다음과 같았고, 컨커미턴트 프로시저로는 PFO 1명, 셉탈 마이에프토미 1명, 여와의 증인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환자 결과입니다.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는 2명으로 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모든 환자에서 성공적인 ABR, 파라밸뷸러 리키지가 없었고 스토노토미 컨버전은 없었습니다. 에코 결과에서는 퇴원 전에 시행한 에코에서 빈 아우틱 밸브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11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시저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확연히 러닝 피리어드 효과를 보였는데 펌프 타임은 90분 정도, ACC 타임은 1시간 정도였는데 이렇게 시리얼하게 케이스가 진행을 함에 따라서 유의하게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동떨어진 이 환자들은 그 셀프 익스텐딩 밸브가 위치가 좀 잘못되어서 다시 리컬랩싱을 했던 그런 환자들이었고 이 초록색 화살표는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환자를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서 후반으로 갈수록 좀 확연하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RAT 어프로치 스철리스트 ABR은 비교적 안전하고 경험이 쌓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탈리 엔도스코픽 ABR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토탈리 엔도스코픽 3D 스코프를 보고 시행하는 그런 ABR 장면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시야를 얻을 수가 있고 비교적 무리 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아웃컴은 다음과 같았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토탈리 엔도스코픽은 이렇게 4cm과 포트 인시전을 넣고 하고 다이렉트 비전은 이렇게 6cm만 열고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구의 가격이나 시간, 어려운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가성비가 떨어져서 최근에는 토탈리 엔도스코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 비전으로 AVR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6cm 정도의 RAT 인시저만으로도 환자들은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고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환자에서 기대여명이 20년이 훌쩍 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70세에 탑의를 하는 것도 한 번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로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TB와 AS의 트리트먼트 시나리오인데,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로 생각되는 거는 당연히 1번은 컴플릿 큐어이고 2번은 환자의 안전, 그리고 뭐 3, 4, 5번은 서전이나 피지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와파린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고, 리오퍼레이션은 없었으면 좋겠고, 비교적 비침술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환자를 연령을 나누어 보았을 때 80세가 넘으면 당연히 고민할 필요 없이 탑이나 사버를 하면 되고, 이 나이에서도 뭐 사실 밸브인 밸브라는 옵션이 있어서 큰 고민은 안 되지만, 이런 애매한 나이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티슈 AVR이나 탑의를 하고 밸브인 밸브를 한 후에 무언가 또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이런 50에서 60세 사회 환자들은 티슈냐 미카니컬 밸브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50대 환자에서 탑의를 하고 10년 뒤에 티슈 사버를 하고 또 한 20년 뒤에 밸브인 밸브를 하면 이후에 한 10년까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은 탑의를 한 이후에 그 리두 AVR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크에 실린 이런 글을 보니까 그게 아주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않고 아마도 뭐 괜찮은 옵션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탑의 익스플란테이션이 리스키하지 않다는 걸 경험을 하고 나서 더욱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총계학회 때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 저희 병원에서 탑의 한 후에 스테노시스가 생겼던 그런 환자를 리두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에볼루트 R 프로세시스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을 했었고, 어디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루트 서저리까지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환자에서 그 밸브를 컬랩스를 시켜서 비교적 쉽게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논문을 서브미션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나중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거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아울타의 셀프 익스텐딩하는 프레임이 파고드는 것 때문에 좀 어디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밸브를 제거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 제가 고안한 이런 라소 테크닉이라는 걸 구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컬랩싱을 시키면서 제거를 하면 좀 더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버 이후의 사버가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페리카디얼 어디전이 없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쉽고, 이렇게 밸브를 제거하고 넣는 과정만 익숙해진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탑의 시대에 미니멀 인베이시브 아우틱 밸브 서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리고 스터넘을 세이빙하는 이런 안테리어 토라코토미 어프로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니멀 인베이시브 하더라도 수술을 아예 하지 않는 시술에 비해서는 나쁘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하고 사버를 하고 밸브인 밸브를 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 이게 바로 진정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 마케팅 어프로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